폴란드 당국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에다가 미그 29 기종 28대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방부에서 어제 저녁이죠. 이 제안을 거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폴란드 및 다른 동맹국들과 이 문제와 그것이 제시하는 어려운 물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우리는 폴란드의 제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방법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느냐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폴란드 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공격용 무기 공급에 대한 결정은 나토 회원 전체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나토도 폴란드도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 했는데 미국은 과연 그러면 전쟁의 당사자인가? 미국도 지금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무기를 저기다가 줬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줬다? 아니 니들은 당사자가 아니어가지고 안 준다고 그러고 미국한테는 주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생각이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걸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꼼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F-16으로 교체하려고 쟤들이 이제 꼼수를 부린 거다. 물론 나름대로 이제 거저 줄 테니 그리고 F-16은 돈 주고 살 테니까 대신에 보증을 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연방 상원에서는 이거를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봐서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지불 보증을 서줄 테니까 무기 사가라. 이제 연방 상원들이 좋게 봤던 몇몇 의원들 입장은 빤한데요. 뭐냐면은 이 방산업체들하고 다 연결고리가 있는 의원들이어서 그랬겠죠. 이런 거 해주면은 방산업체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로비 받은 보람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걸 전달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미국 전투기를 조종할 줄 아는 조종사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산 전투기 조종 경력들은 있으니까 미국기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몸을 추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할 것은 지금 불을 보듯 뻔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을 때 그거로 끝낼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또 추가로 침공을 할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사실은 폴란드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구소련 연맹에 있었던 리투아니아인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러시아 사람들한테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었던 그 나치당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당한테도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들 못지않게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학대당했던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태인들한테는 나치도 싫지만 러시아인도 싫은 겁니다. 거의 동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는 싶지만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돼버리면 그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폴란드를 침략하는 빌미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걱정이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꼼수를 써서 이렇게 지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폴란드 소유 항공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할지에 대한 결정은 폴란드 정부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안이 나토와 러시아 간 갈등을 이끄는 새로운 제안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주는 통로로 미국을 쓰던 안 쓰던 어쨌든 그 결정은 폴란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에서는 야, 나토가 이제 우리랑 싸우기로 맘먹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는 입장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 국방부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미국 나토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경쟁하는 영공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토 동맹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 폴란드는 이미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육상무기 수송을 위한 집결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도 폴란드로 다 옮긴 상황이고요. 12개 이상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을 했지만 다양한 나토 회원국 관계자들은 무기나 심지어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도 항공편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 육로를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항공편을 이용했다가 이제 미사일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폴란드의 발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환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의 군용기 유입에 대한 탄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젤렌스키가 목소리를 좀 더 높였다는 거죠. 좀 우리한테 전투기 좀 보내달라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죠. 어제 상원의원의 청문회에서 밋 롬니 상원의원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방산업체들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눌랜드 차관, 국무부 차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 무엇을 할지 나토가 걱정하는 것보다 나토가 무엇을 할지 푸틴이 걱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는 편지를 친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을 어렵게 합니다. 참.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편지를 받았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러시아가 나토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러시아가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토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면은 러시아가 우리를 타겟으로 더 몰고 전쟁을 더 확산할 텐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푸틴이 두려워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이 분노를 끝내기 위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 폴란드가 나토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러시아의 보복 군사작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또 다른 국방 최고 당국자가 인정한 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리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벨로루스로부터 직접적인 포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은 러시아나 벨로루스는 뭐 러시아 편이니까 같이 이제 폴란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벨라루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제고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전투기를 보내고 말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난 끼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토 가입국들도 폴란드가 그런 결정을 우크라이나 전투기 보내주겠다. 근데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그건 내가 낄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토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삐죽삐죽거리고 있는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방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에서 언론 통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단어 못 쓰게 한답니다. 침공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 이런 단어를 쓰게 하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언론 통제가 좀 심하다.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 언론 통제 심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굳이 그걸 보도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 전쟁 중인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직접 겪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포탄이 내 옆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남 얘기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도 물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인데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유가 석유 파동인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 그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일로 연결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물론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조만간에 생기는 3차 협정 좀 제대로 잘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키예프가 벌써 거의 포위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세는 러시아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뭐 러시아 군함을 폭발했느니 뭐 어쨌느니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여러 면에서 지금 전적을 올리고 있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사작전 결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각각의 전투에서 승전보들을 날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상황은 지금 점점 목줄을 조여 들어가는 모습, 사방팔방에서 러시아군이 내륙으로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러시아한테 유리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는. 탈출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하루속히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키예프에서도 수천 명이 이미 난민들이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